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특수부 검사이자 검찰청장 출신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른바 적폐 수사 발언으로 정치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정권의 좀 본질을 좀 많이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월성 원전 사건을 이제 원칙대로 처리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난 처음엔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대장동 비리 제대로 수사했습니까? 완전히 덮었죠? 여러분께서 제게 정부를 맡겨주시면 이런 모든 사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대통령 후보자 시절 윤 대통령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거냐는 질문에 연거푸 해야죠라고 대답했는데요. 물론 대통령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발언을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퍼부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며 논란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았는데요. 당시 윤 후보자는 정치보복은 없다며 급하게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당선이 되면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하지만 윤 대통령은 자신이 정치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를 문재인 정권의 수사 개입을 두고 재수사 필요성을 시사하는가 하면 그동안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요. 그런 그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보복은 없다고 말을 바꾼 거죠.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면서 빠르게 문재인 정부와 대선 경쟁자였던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겨냥한 보복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정확하게 5월 10일 자신의 취임과 동시에 말입니다. 정치보복을 안 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그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날 잊혀지고 싶다고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꿈처럼 안 될 거라고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딘가에서 문재인 포토라인의 세우기 작업을 아주 열심히 추진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물며 직접적인 위험 요소라고 판단할 이재명 고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놓고 온갖 방법으로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관련 기사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압수수색 한다고 하고. 박근혜를 상대로 비정했다면 상대 진영을 상대로는 아주 잔혹하고 비열한 수단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는데, 근데 세상이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나요? 역사가 증명하듯이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그 크기는 언제나 반비례하는 법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와 야당을 겨냥한 수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또 이재명 전 지사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각종 수사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상인 사건들의 경우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은 최근 대전지검을 찾아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기록을 열람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전 자회사 대표들을 밀어낸 것이 아닌지 앞서 수사 기록을 확인한 겁니다. 무려 2년도 지난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과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맞춰 본격화한 거죠. 대선 뒤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수사팀은 당시 실무과장과 국장을 불러 조사했는데요. 다음 윗선은 박원주 당시 에너지자원실장으로 문정부 마지막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습니다. 명백한 표적 수사인 거죠.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법률지원단 변호사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는데요. 2018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가 호화 변호인단의 변호사비를 도청과 산하기관 고문료로 대신 줬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 고발장이 접수됐는데 대선이 지나서야 조사가 본격화된 거죠. 경찰 역시 전 정부 문화체육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황희 의원에게 대가성 후원금을 준 혐의로 수자원 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 정권과 관련된 수사가 동시에 속도를 내는 분위기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답보 상태인데요. 검찰은 지난 2011년 윤석열 당시 중수과장이 부산저축은행에 대장동 사업 불법 대출 의혹을 눈감아줬는지 조사해 왔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윤석열 검찰청장 당시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 조사해 왔는데요. 대통령은 형사소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 사건 수사들은 중단되거나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래서 대통령이 되려 했던 거죠. 그는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빨리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예. 그동안 검찰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검사로서 심층 적격 심사 대상이 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 일 잘하는 열혈 검사가 왜 적격 심사 대상이 됐을까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말이죠. 이 심사는 결과에 따라 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찰 공화국의 꼼꼼함에 박수를 보냅니다. 내부의 적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2년 전에 특수부 검사들의 증언 조작 의혹에 대한 감찰을 두고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과 정면 충돌하기도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을 하루 앞두고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선 임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은 이른바 검찰 내의 윤석열 라인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흔히 국민들은 지금 검찰 내 윤석열 라인과 비윤석열 라인이 존재하고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가 되었었고요. 2012년도 검란도 윤석열 라인이라기보다는 특수통, 그 하나회라고 불리우는 특수통 부분은 좀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니까 공지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검찰 내에 그렇게 특정 라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검찰 내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검찰 내에 정치 조직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정치적이라고 하기는 못한데 네. 검찰에서 쿠데타라고 할 수 있는 검찰총장을 쫓아내는 사태가 성공했던 게 단 한 번 있었던 게 2012년 사태니까요. 그런 것들이 군대도 마찬가지고 검찰도 그렇고 특히 여기는 무력에 가까운 수사권을 행사하는 곳이라서 약간 좀 위험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네. 지휘 라인을 넘어서서 직접 다이렉트로 지시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으로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인께서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로 입건이 됐던 데 사건이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국민들이 시민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네. 힘내시고요. 그리고 5년간을 꼭 잘 버텨주십시오. 버티는 것은 네. 네. 중간에 그만두실 생각은 전혀 없으시죠? 추호도 없습니다. 예. 2년 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이 2011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당시 특수부 검사들의 위증지시 의혹을 감찰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윤 청장과 대립했는데요. 꾸준히 검찰을 비판해온 임 담당관이 올해 검사 적격 심층 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말이죠. 심층 심사 대상자는 근무평가와 상급자 평가를 종합해 결정되며 이들에 대한 적격심사위원회가 심사한 결과 검사로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최대 퇴직까지 건의할 수 있는데요. 임 담당관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멈춘 적이 없으니 인사평정이 좋을 리가 없다며 윤석열 정부도 마저 잘 견딜 각오라고 말했습니다. 임 담당관은 지난 2015년에도 검사 적격성 심층 심사를 받았지만 퇴직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7년마다 전 검사를 대상으로 자격을 따지는 심사제도가 도입된 뒤 17년 동안 실제 퇴직 명령을 받은 검사는 1명이었는데요. 그나마도 소송 끝에 복직했습니다. 하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검사 적격성 심층 심사를 왜 이 시기에 임은정 검사를 콕 집어 강행하는 걸까요? 그건 본보기죠. 그리고 눈의 가시를 제거하겠다는 의도인 겁니다. 아마도 임은정 검사는 퇴직 명령을 받은
두 번째 검사가 될 듯한데요. 그리고 또 복직도 되지 않겠죠. 이렇게 정적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게 검찰 공화국 스타일입니다. 우리가 임은정 검사를 지켜야 합니다. 검찰 공화국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검찰 내부에서 검찰을 비판하고 정의를 말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